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수장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미국의 그러한 어떤 불안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은 바로 우리 동학개미인들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60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고객 예탁금이 바로 정권시장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웬만해서는 지난 3월을 우리가 연상한다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동학개미인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감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가져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은 언젠가는 또 꺾이게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수가 꺾일 때 언제 꺾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 꺾일 것으로 봅니까? 바로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첫 번째 하나는 공매도를 갖다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학개미인들은 바로 그 공매도를 갖다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인들이 지수를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싫어하는 그런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부담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여건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또 반발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단 상호 대립각이 심화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줄세우기가 현실화되고 우리의 그러한 어떤 국가도 바로 그 줄세기에 동참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될 상태라면은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우리가 수출을 갖다 하는 대국들, 미국에 일단 우리는 수출이 일단 세계 지금까지 우리 수출의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4%, 미국은 12%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어떤 중대한 한국의 경제를 갖다가 일단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터졌을 때는 우리의 시장이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강의 주제를 갖다가 대중국 동맹 우려, 이것이 바로 정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는 현재가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은 미래에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 가면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금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한껏 남기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수익이 어느 한순간에 일부에 그냥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에 주가가 일단 투매를 몇 방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리 동학개미님들 중에서는 손실이 누적돼 가지고 20%, 30% 이렇게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좌 전체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이런 불안이 오는데,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때는 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갖다 내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오늘 강의를 갖다 한번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기업 죽이기,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갖다 한번 소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역시 중요한 이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일단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갖다 죽이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지난 5월에 화웨이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웨이가 미국에 해를 끼친다, 미국의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중국에 넘기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화웨이가 그야말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일단 제재를 갖다 가하게 되는 이러한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재의 순간이 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만 제재하는 게 아니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갖다 나가는 과정이던데 화웨이를 갖다 반도체를 갖다 접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지금 휴대폰 판매를 갖다가 글로벌 1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화웨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부품을 갖다가 화웨이에다 공급하는 것은 미국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휴대폰을 갖다가 구동할 때 여러분들 OS 운용체제, 이것은 미국 기술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AP, 바로 일단 AP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그러한 어떤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겁니다. PC에. 그 정도로 일단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일단 여러분들 화웨이가 장착을 못한다면은 화웨이 휴대폰은
좀비 휴대폰이 되겠죠. 이런 휴대폰을 갖다가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수요자들이 일단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반도체를 갖다 접어야 될 입장이고 스마트폰도 어쩌면은 글로벌화되기보다는 내수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순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통신 보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바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MS의 틱톡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에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위챗도 일단시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시 중국은 지금 현재 글로벌화돼 가는 이러한 어떤 이 IT 부분에서 일단 기업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은 제재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알리바바 이것도 지금 제재를 갖다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갖다 보니까 SMIC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 SMIC를 갖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또 제재를 갖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일단 미국 이러한 이제 상태에서 일단 이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일단 전멸시키겠다는 것이죠. 반도체 굴기의 의지를 갖다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중국은 수백 조에 달하는 이러한 어떤 반도체 투자를 갖다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꺾어버리면은 중국의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겠다. 이거는 어떤 뜻이실까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맞짱을 뜨는 이런 순간이 오다 보니까 미국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글로벌화돼 가는 중국의 기업들, 지금은 IT 분에 시작된 거지만 알리바바 같은 건 IT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T 이외의 산업에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영향력을 갖다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 기업들을 갖다 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들 글로벌 경제, 글로벌 어떤 군사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제 의미가 담겼습니다. 군사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 선포했다. 중국의 중요한 일단 여러분들 그렇잖아도 일단 젠20이라는 이런 이제 스텔스기가 미국의 F-22 그 일단 기술이 도용됐다 이런 이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순간까지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헤게모니 전쟁이다,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던 대선이 일단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가 다시 일단 지금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2010년 이후에 중국 경제와 군사 부분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급부상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경제는 급부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단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수에 머물러 있었는데 글로벌화가 되면서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부상했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조선업이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왜? 중국이 한국의 조선을 갖다가 수요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그 엄청난 거대 경제가 일단 일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우리의 경제도 그만큼 일단 호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급부상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종속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어떤 밑바탕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홍콩 이제 일단 어느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단 유명한 일단시 전문가를 갖다가 일단은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사화시켰냐면은 중국이 앞으로 2040년, 50년이 되면은 미국 경제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과 대등한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들 미국은 이 중국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가 일단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이런 이제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번 미국의 11월 3일 날 대선을 갖다가 해도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느냐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누가 되든 간에 중국을 갖다 누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하면 더 되더라도 중국을 누르는 것은 계속될 것이고 또 바이든이 일단 되더라도 중국과 이념 전쟁 속에서 일단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갖다가 더 어쩌면은 트럼프보다 더 크게 누를지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 일단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죠? 이 쿼드라는 것을 QAD. 쿼드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호주, 독립 이 네 걸, 일단 이 쿼드러블 데이라는 우리가 말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4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이런 이제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죠? 미일, 호주, 예, 잘못됐네요.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도 잘못됐네요, 그죠? 예. 이 네 개 국가가 지금 현재 일단 결성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제창이 됐냐면은 바로 일본에 있던 아베 신조에 의해서 제창이 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코드를 갖다 지금 이제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야무야 돼 왔습니다. 유럽 쪽에서 일단시 일종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와 같은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시 이 네 개 국가가 일단 뭉친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을 갖다가 남한을 갖다 방어할 수 있느냐면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일단 중국이 남중국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자국화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근육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만까지도 일단시 위협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트럼프는 사실상 어떤 이제 구상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를 갖다가 포함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달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플러스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쿼드는 있었지만은 플러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일단시 이런 말을 갖다가 이번에 일단 여러분들 미 국무부 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일단시 분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갖다가 구상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상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을 때리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군사적인 문제도 일단 일시 컨트롤을 갖다가 미국이 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 현실화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정권 시장의 이 상승 기조가 일단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다 낳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이 강세 시장이 꺾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바로 이 요인에 의해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 세 국가들을 갖다가 일단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국과 중국 간에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잘 진행해 보자. FTA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중 간 FTA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으로 일단 오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일단 유라시아 일단 이 부분도 일단 뭔가 일단 퍼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건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거대 경제를 갖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구상 속에 있는데 그런 구상이 바로 일단시 여기에 일단 쿼드 플러스하고 일단시 충돌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단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경제 일단시 교육 규모가 1위 아니겠습니까? 24%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마치 지난 사드처럼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면은 우리의 경제는 또다시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일단시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하는 이러한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러한 어떤 구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그 이전에 일단시 이 구상을 갖다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떤 비건을 갖다가 전화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부에다가 일단시 전화역을 했겠습니까? 현실화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해가지고 미국이 줄 세우려 하는데 미국 라인에다가 일단시 한국이 줄을 서 우리는 못하겠어. 이런 이제
군사적인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또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또 제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한국에 일단 조준하고 미군을 갖다가 철수를 시키다지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일단 만약에 여기 줄 세우게 들어선다. 미국에 일단 라인에 서겠다. 이렇게 만약 해버리면은 중국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관계도 끊어지고 이게 더 심화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외교 관계까지도 일단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추측이지만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한반도에서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할 때 이런 것을 갖다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외교적 어떤 관계를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내용들을 갖다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투자를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것에 의해서 지수가 꺾일 수 있는 거니까. 상승 기조가 꺾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위상 갖다가 앞으로 약화를 시켜서 경제 부분에 어떤 제약을 가하고 경제가 일단 허물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백조가 일단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분 이런 부분에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중국이 일단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일단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각 국가들이 일단 돈을 빌려줘가지고 일단 이제 대도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일단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은 일단 부채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러한 것을 갖다가 노리고서 일단 지금은 미국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대선이 이제 있습니다. 중국을 때리기만 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죠.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조 바이든의 어떤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따라붙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아직 11월 3일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누가 이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역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중국을 계속 때릴 거예요. 이런 제 과정 속에서 일단 나중에 일단 이 문제가 앞에서 만든 이 헤게모니 전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이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 내부적인 문제, 수급 문제 이런 것만 일단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국제화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계적 리스크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체계적 리스크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위험이고 이 문제가 터지면 전 종목이 다 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띠는 것이 체계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비체계적 리스크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나와도 일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 개별 기업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산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지만은 체계적 리스크는 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도의 일단 공급 체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급 체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겁니다. 중국 주도의 공급 사슬을 갖다가 지금 이제 끊는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중국이 앞으로 일단 계속해서 일단 글로벌화 되면서 자꾸 뻗어나가는 군사적으로도 뻗어나가고 우방국을 갖다가 자꾸 일단 확보해 나가고 이런 데들 과정을 갖다가 끊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일단 성장을 갖다가 제동을 걸면서 일단 끊어나가는 과정이었고 일단은 줄 세우기, 동맹화 이렇게 이제 돼가다 보면은 중국의 그런 어떤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공급의 어떤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단 와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일단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마 정권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이 군사와 경제 이 부분은 점차 일단 중국을 갖다 압박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흔들릴 때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그렇듯이 앞선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국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단시 앞설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일단 여러분들 미국의 그런 어떤 요즘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계속 하강세예요, 여러분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글로벌 단시 준 기축 통화에 비해서 사실상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만 더 악화된다면 돈을 갖다 풀어가지고 재정을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죠. 많이 찍어서 일단 달러를 갖다가 시중에 내다 놓다 보니까 그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하락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미국 위상은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 한 20, 30년 내에 어떤 해석이 나타날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바로 일단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함부로 일단 지금 이제 내놓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점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지를 갖다 중국에서 아마 우방국인 인도로 아마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인도로 호기를 맞는 거죠. 그죠?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의 입지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약화를 갖다가 유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 한국 기업들은 부담이 일단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도 일단 우리가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은 이제 꺾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AP를 갖다가 지금 이제 공급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AP를 갖다 생산해가지고 중국 화웨이에다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냐면 대만의 바로 미디어텍 아닙니까? 그 미디어텍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냐면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멈춰있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의 압박이 심화되고 대중국 부품 장비 공급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국의 부품 공급을 갖다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중국 부품 공급도 일단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처럼 일단 북한을 제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외교 관계가 뭐가 일단씩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의존도를 갖다가 낮춰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낮추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기술력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력. 이걸 갖춰 있어야만이 뭐 국내 기업들이 일단 수요하든 아니면 미국 기업이 수요하든 유럽 기업이 수요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한령에 이어서 또 다른 복병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양재처가 이번에 방안을 했었는데 시수의 방안을 갖다가 일단 예상을 했지만은 요거는 좀 약간 일단 좀 의미가 좀 퇴색된 것 같고 결과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자국편, 중국 편을 들라 이런 압박용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갔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양재처가 우리 기업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왔다면은 바로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투자들이 시장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실상 이런 점은 일단 우리가 우려할 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 화웨이에 대한 3차 제재가 일단 9월 14일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제 화웨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3차 제재를 하게 되는데 중국 메모리 수출 총액이 293억 달러, 48.5%인 164억 달러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 14일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이제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뭐 오버라든 샤오미라든 비보라든 이런 것들에서 일단 수요 증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화웨이에 비할 때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편가르기가 일단 심화될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타격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만약에 일단 미국이 동맹을 요구할 때는 제2의 한한령 우려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확대되면 이제 쿼드 플러스가 이제 여기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한한령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우리 봐야 되겠죠, 그죠? 어쩌면 그보다 더 훨씬 큰 그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은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비중이 일단 매우 높습니다.
여행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소위 말해서 대중국 관련주죠. 중국은 한국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더군다나 세계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산업도 일단 위기에 있습니다. 5월 달에 미국 기술이 화웨이 공급에 대해서 승인을 갖다 의무화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화웨이에 대한 이제 OS, 운영체제, AP, 8월 달시 어플리케이션, 이런 이제 공급 차단을 해서 스마트폰 생산이 이제 차질화가 되는 것이고, 화웨이는 내수용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화웨이는 이제 스마트폰이 일단 판매가 줄어들면은 부품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 부품 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IT주가 뭐 좀 반등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중국 압박에 의해서 바로 일단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대중국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SMA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 임정 모듈을 생산한 업체인데 중국 매출비 95%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JNTC 같은 것도 스마트폰 이제 커넥터와 관련한 종목인데 역시 중국 매출의 일단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도 디스플레이 이제 필름을 갖다가 이제 수출하는 업체인데 중국 매출이 일단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지는 않죠, 그죠? 삼성전기도 일단 카메라 모듈을 갖다 하는데 삼성전기야 뭐 그렇게 뭐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단 매출에 일단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웬만해서는 다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움이죠, 그죠? 그럼 대중국 IT 부품 공급업체가 피해 우려가 있는데 대덕전자도 PCB 관련주인데 중국 매출의 26%를 점하고 있어요, 그죠? 서울반도체도 LED 업체 아닙니까? 중국 매출의 일단 24%. 와이솔도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5G와 관련한 종목 중에 하나고죠. 모바일용 음향 모듈을 갖다가 일단 하는 업체인데 중국 매출이 일단 22% 차지하고 있고요. RFHC는 아시다시피 통신용 이제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고 수출하는 업체인데 화웨이 매출이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화웨이와 관련한 종목들이고 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단 쿼드 플러스 일단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오래된다. 이것이 주가 지수의 하락 요인이 된다는 점, 시장 기조의 하락 기조를 꺾인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 코드에 우리 못하겠어, 우리는 덩거리 메고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건건히 좀 유진하겠지만은 그래도 줄세고를 계속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택해야 될 입장입니다. 중국을 만약 택한다면은 미국의 압박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도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고, 어느 곳이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덩거리 외교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죠? 참 우리가 약자의 편에 있다, 약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이고 압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문제가 우리의 경제에 일단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단 관심을 갖다가 이제 9월 달에 가질 종목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은 현대모비스는 일단 한번 주목해 보면, 이 친환경 쪽도 일단 주목해야 되거든요.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 기업에 또 일단 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은 있지 않습니까? 레벨 4까지 와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이제 몇 년 후에는 레벨 5까지 간다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단 대단한 순간이고, 거기에 일단 현대모비스가 중심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3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 턴어라운드 물 밑에서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 위로 올라와야, 플러스가 나와야 턴어라운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자가 심화됐다가 적자가 폭이 크게 개선되는 순간이 3분기가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일단 이렇게 이제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것이죠. 급락을 했다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동구 SNC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동구 산업 같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친환경, 동구 산업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산업. SNC보다 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걸 배제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에 또 우리가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린 뉴딜, K 뉴딜 관련주죠, 그죠? 삼성 S타일도 일단 내년부터 미국 리비안,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BMW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삼성 S타일이 여태까지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내년부터가 본격화 되는 거죠, 그죠?
미국 리비안. 거기에 일단 이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이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도 관심을 둬야 될 것이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주목해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삼성 공급 체인과 관련됩니다. 도우인시스를 갖다가 삼성이 일단 인수를 했어요. 삼성 SDS에서. 왜 인수했느냐? 바로 일단 강화 유리가 폴드2에 일단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화 유리에 일단 중심에 있는 것이 도우인시스입니다. 근데 도우인시스 지분을 갖고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약 한 8%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평가 이익도 크고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의 계열사가 바로 일단 강화 유리 부품을 갖다가 도우인시스에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공급 체인에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거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본데 차트를 잠깐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 S타일은 여러분들 지금은 파동상 A파, B파, C파를 그리고 있는 중이죠. 이 C파를 완성해야 올라갈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또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테슬라데이가 일단 큰 의미가 있다면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의미 없습니다.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을 잘 거칠 때 매수 기회로 일단 우리가 삼아야 된다. 어차피 배터리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일단 우리가 약 한 여러분들 5년, 10년간 계속해서 컨트롤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쉬고 있죠, 그죠? 휴식을 취했다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정을 볼 때 사놓는 게 맞겠죠, 그죠?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은 앞으로 일단 100%, 200%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주목해야 되겠죠. 현대모비스도 사실상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간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현대모비스도 지금 이제 직전 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더 휴식을 취하는 이 모습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상승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적 덜 오른 이러한 대우량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비전 있는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동구 SNC가 일단 여러분들 동구 산업을 일단 여러분들 이건 정정합니다. 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풍력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진짜 꽉 쥐고 있어요. CS 윈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것도 좀 올랐지만은 그 들어오는 것이고 최근에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 조정을 좀 거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죠? 동구 SNC든 동구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은 계열 그룹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것이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기서 한 반짝 올라갔다가 조정을 많이 거쳤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이제 거쳐왔고 상가 수렴의 꼭지점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일단 이번 이제 시장의 분위기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고 나면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시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뭔가 그 중에 하나로서 일단 여러분께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서 만약 이런 것이 핫 이슈로 부각되면은 우리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점. 꺾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주목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보다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은 이후에 가서 제가 기회 있을 때 그 파장을 갖다 이렇게 또 좀 분석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내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공개 방송. 항상 공개 방송할 때 하면 여러분들 장중 공개 방송할 때 한번 들어와 본 분 계십니까?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제가 일단 이제 수요일이었죠.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수요일 했을 때 여러분께 제가 공개 방송 뭘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신일제약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뭐 보합 정도에서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신일제약은 지금 이제 타임이 왔다. 사서 일단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급등을 해가지고 뭐 일단 여러분께 이제 수익을 챙긴 분도 계시고 또 갖고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여러분께 제가 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냐면은 바로 일단 이제 오후에 가서는 유바이로시스를 제시해드렸어요. 유바이로시스를 갖다 제시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뭐 조금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올라가서 마무리했죠. 우리가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다음 날 가서 급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일단 이전에도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신일제약을 제시하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공개 방송할 때마다 저는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제가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그 잠자고 있는 주식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5월에 가서 일단 5월 달에 일단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은 바로 애국주의가 발동하겠네? 그러면 일단 모나미를 사놓자. 모나미를 갖다가 일단 저점에다 움직이지 않을 때 사가지고 서서히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죠. 알스포트 같은 것도 일단 앞으로 이거 비대면 관련주로서 일단 대박을 칠 것이다. 제시하고 나서 조금 진통은 있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일단 100% 이상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SK D&D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죠? 이 장세 불안 속에서도.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남의 손때가 묻은 주식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로 일단 제 고객들에게 먼저 손때가 묻지 않았을 때 미리 사가지고 하는 스타일.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원금에다 수익을 갖다가 알파를 시켰겠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순간에 가서 8월 달에 와서 쭉 하한가를 갖다 급락을 갖다 후투변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금이 그냥 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익금은 날아가 버리고 원금까지도 훼손되면서 마이너스 20% 손실 보고 마이너스 27% 손실 보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단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을 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또 수익 냈다가 원점으로 갔다가 이거는 실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운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좋으면 그냥 수익이 올라갔다가 안 좋으면 떨어졌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맨날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됩니다. 이러려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익을 갖다 계속 누적시켜 놔야 돼요. 수익을 낸 폭이 적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누적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1억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0%를 먹어서 한 달에 1억 2천이 되죠. 그죠? 1억 2천을 가지고 다시 또 20%를 먹었어요. 그러면 1억 4,50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억 4,500을 가지고 2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1억 7,400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억 7,400 가지고 또 20%를 먹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2,880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더블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4개월만 되면 더블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노볼 효과를 갖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려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근데 수익이 낸 상태에서 다음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절대 올라가는 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일단 여러분들 천여 주식을 갖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걸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익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수익 좀 냈다가 부닥닥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일단씩 불려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한상은 있지 않습니까?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성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성률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단 이 1월부터 지금까지 단타도 많이 하고 중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몇 종 오천 내렸냐면 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290개 남짓 추천을 했어요. 3월 달도 물론 했고 8월 달도 물론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단 한 달도 일단 손해본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달도.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수익입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달은 많이 나올 때도 어떤 달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익률이 거의 40% 달합니다. 굉장하죠, 그죠? 3월 달은 제가 34개 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1개 정도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장이 빠지고 올라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의 조합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운용의 기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본적인 바탕에는 성률이 97%라는 것입니다. 제가 300개 가까이 이렇게 추천한 상태에서 손실 본 종목이 지금 이제 몇 개 되냐면은 찾아보니까 6개 내지 7개밖에 안 돼요. 3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수익이 불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돈이 안 벌려진다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괜찮은데 수익을 못 낸다. 이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상이 필요하거든. 언제 들어오시면 되느냐면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개방송에 들어오십시오. 공개방송에 들어오십시오.
자, 내일 또 일단 저녁 11시 30분에도 일단 제가 또 잠깐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만약 하실 분들은 02-3490-4615번입니다. 이게 ASALS입니다. 이게 2개월에 66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 네, 60만 원. 원래 88만 원인데 이제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죠. 60만 원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9월 달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